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2023년 검은 토끼해 개묘년이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익산시는 새해 슬로건으로 다 함께 꿈꾸는 미래, 다 같이 누리는 행복, 다이로움 익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비전과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시민 행복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농식품과 동물 헬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으로부터 올해 시정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들었으니까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개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흑토끼해를 맞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들 만사 형통하시고 몸과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익산시는 새로운 민선 8기에 다세를 올리면서 미래청사진을 시민들한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역점 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항해를 시작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23년에도 우리 시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4대 핵심 비전을 중심으로 다 같이 꿈꾸고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다이로움 익산을 만드는데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민선 8기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열어가는 시대인 만큼 이청 득심의 자세로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가까이 귀 기울여 시민 모두가 다 이룰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올해 익산시의 슬로건을 좀 길게 정했습니다. 네. 다 같이 꿈꾸는 미래, 다 같이 누리는 행복, 다이로움 익산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행복과 미래, 다이로운 그런 지역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 배경과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난 6년 동안에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거의 역점을 이제 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가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시민 개개인한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네. 시민 행복으로 전달해 드리는 그런 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지금 크게 이제 두 가지 프로젝트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일시민 일행복 프로젝트.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일시민 1학기 익산 시민이라면은 학기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게끔 그런 그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것을 확장해서 일시민 일고전읽기, 일자원봉사, 일시민 일생활체육, 또 일시민 일청원. 시민들이 적어도 자기 청원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소양, 가드닝 기술을 우리 전수를 해드려야 되겠다. 또 일시민 일미술 이렇게 해서 전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다이로움 그 지역화폐 잘 아시죠? 그 브랜드를 이용해서 각 분야별로 그걸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이로움 지역화폐, 다이로움 택시, 다이로움 취업 박람회, 그다음에 청소년 다이로움, 다이로움 익산 여행, 콘서트, 다이로움 밥차에서 다이로움과 연계시켜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 두 개 양대 축을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도를 높이는 그런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이제 지금도 방금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말부터 이 행복 프로젝트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설명을 좀 하셨지만은 일시민 1학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랄지 다이로움 행복 정책이랄지 이런 걸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좀 방안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 지역 발전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시민들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로 그도 해왔지만은 개개 시민들한테와 닿지 않으면은 사실 궁극적 목적 달성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그 본격적으로 우리의 효과를 볼 때다. 네. 그래서 작년에 시범으로 실시한 것이 1시민 1학기 프로젝트를 한번 실시를 해봤어요. 작년 10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 내용은 익산 시민이라면은 적어도 악기 하나 다룰 수 있도록 거기 전문 강사를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네. 또 악기를 저희들이 대여를 해줍니다. 그런 사업을 해서 작년에 한 2달 정도 한 다음에 그 발표회를 섭리예술이관에서 했는데 네.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참 전문적이고 프로적인 그런 그 예술 공연 볼 때는 제가 사실 한 10분 못 앉아있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는 60분 내내 제가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흥미있고 재밌던지. 이게 초보자들이 실수도 하고 어떻게 또 조마조마하게 잘 할까 싶어지고 막 이런 걸 봐가면서 이 자체가 우리들은 행복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올해는 대폭 확대를 하는데 악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전 분야 확대를 시키겠다. 네. 그것이 이제 금년도에 계획이 듭니다. 이제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술하고 그리고 이제 정원을 가꾸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정원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려면은 좀 전문인으로부터 좀 그 강좌도 좀 들어야 되고 또 지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거양득 측면이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사실은 그분들이 정말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술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에 지금 머무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좀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마땅한 수단을 제공을 못했는데 이번에 그분들한테는 일자리를 드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걸 배워서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프로젝트고 또 하나는 지금 집집마다 보면은 한두 개 정도 악기들이 그냥 뭐라 할까 이걸 안 쓰고 먼지 둘러쓰고 있죠. 그런 악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기타랄지, 뭐 피아노랄지. 작게는 하모니카까지 해가지고 하모니카, 기타 또 피아노도 저희 집도 피아노 애들 키울 때는 뭐 열심히 하더니만은 언제부터가 그 피아노 손 안 댄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 집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공간만 차지하잖아요. 그걸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수거하다가 딱 수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그 팀들한테 저희들이 대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일시면 일정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 외국에 선진국에 가보면은 모든 사람들 집집마다 정원 가꾸는 거 그거 얼마나 그 좋은 취미입니까? 그걸 낙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발코니에 화분 몇 개씩은 다 내놓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정원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지금은 한 세 차례, 네 차례 정도밖에 운영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항상 다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금년도는 강좌를 이제 2배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자기 정원 갖고 싶은 사람들 정원 가꾸는 기법을 직접 가르쳐주는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지금 저희들이 적응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제 올해 특히나 그 시정 방향을 발표를 하실 때 그 일자리 정책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우선은 일자리 정책을 하게 되면은 작년에 추진을 해서 일단은 뭐 추진을 하기로 한 이 농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이 익산형 일자리 이 정책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올해는 좀 어떻게 가시화된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중앙에서 만들어서 내려주거나 기업들한테 의존하는 그런 일자리였는데 지금은 지방 주도형 일자리. 그래서 지역의 여러 경제 주체들이 상생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이제 그 일부 양보해가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그것이 익산형 일자리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에 광주형 일자리, 뭐 군산형 일자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실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익산은 처음부터 이 그림이 잘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익산의 일자리의 특징은 본래 노사민정, 노동 사용자, 그다음에 민간 단체, 그다음에 정부 이게 노사민정 그 상생 협력 모델인데 우리 익산은 노농사민정, 농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농민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식품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식품 클러스터들이 식품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농민들이 그 식품 기업들한테
농산물 납품을 하죠. 그럼 익산 농산물만 거기서 이제 사용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해서 그리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면 거기서 만든 상품은 또 지역의 농산물 대기업 하림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하림의 유통 구조를 이용해서 유통망을 이용을 해서 하림이 그것을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또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 식품 기업들이 도움이 되고 또 하림은 이것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또 받고 그리고 또 하림이 한 5년 동안 한 3,60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냥 하림은 그냥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 600자리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하림은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정부에 또 이렇게 지원도 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모델인데 익산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한 4년 넘게 지금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주체 간의 관계를 탄탄히 다져왔죠. 이제 기초를 다져왔지만은 무엇보다도 서로 주체들 간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지 않는다. 서로 상생하는 모델이지. 누가 손해 보고 누가 뭐 이득 보고 그런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익산은 그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해서 지금 작년도에 이제 거의 모든 절차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 저희가 산업부에다가 신청을 좀 해놨고 산업부에서는 아마 금년도 1월로 우리 익산을 지정해 줄 걸로 알고 있는데 2월 중에 현장 평가를 해서 3월 중에 네. 공식 선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3월이면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인데요. 또 이 일자리 정책 중에서 이제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청년시청이라고 해서 그만큼 청년들의 주목해서 청년 중심의 어떤 일자리를 펴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정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지원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제일 고민이 이제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를 청년시청에서는 일자리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자리도 그 취업, 창업, 거기에 이제 결혼, 그다음에 주거, 주택, 그다음에 개인 또 취미생활 모든 것을 거기에서 청년시청 오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거 복합 문화센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민이 있으면 일단 청년시청으로 와라. 거기 가면 해법이 있을 것이다. 거기 가면 하다못해 친구들 또래들끼리 대화하면서라도 해법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전문가들 다 상주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계속 상담을 해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게 그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해법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또 수도권으로 이렇게 떠나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수도권 갈 필요가 없게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취업 분야 이제 말씀하셨으니까요. 취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125억 정도 금년도에 투자를 해서 취업 일자리를 만듭니다. 특히 취업 분야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대도시하고 익산하고 임금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익산형 근로 청년 수당을 30만 원씩 한 달에 30만 원씩 대도시에 우리 임금 격차를 그걸 이제 좁혀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3년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 가장 청년 수당이 잘 되어 있는 데가 뭐 익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정책이 지금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청년들 이제 창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청년 창업 정책은 이미 익산시가 잘 되어 있다고 정부에서 평가도 받은 적이 있고 그런 정도로 지금 많은 창업 정책이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또 청년들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익산시에서만 했던 그 사회비역에 그 한 달에 15만 원까지 되면은 익산시가 보태가지고 3년 후에 1,000만 원 목돈을 만들어 드린다 할지 또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건 이제 전부경 2배 적금이라고 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하면은 또 시에서 10만 원씩 보태가지고 2년 후에 500만 원을 저희 목돈 만들어 드린다 할지 그 위에도 뭐 청년 뭐 드림카를 할지 뭐 창업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세세한 그 예산들이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청년 정책을 하고 있다. 저희가 먼저 해서 전국의 표준이 되어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청년시청 중심으로 제가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역의 청년들이
고민이 있으면 청년시청으로 가서 일단 네. 상담을 해보면 뭔가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일자리랄지, 네. 또 뭐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창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복잡하면 와서 그냥 같이 친구 뚜레들 어울려 놀 수 있게 이런 놀이 공간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뭐 자기들 뭐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 취미생활 뭐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꼭 내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뭐 뭘 중압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 편하게 예를 들어 시내에서 친구들 만날 일이 있으면은 거기 청년시청에서 오면 거기 또 일체 카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랑방 같이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청년들은 모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 가면 해결된다 해서 저는 이게 청년 해우소다 그렇게 저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청년 해우소. 이렇게 이제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자리 정책이면 시장께서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생애 주기별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중년 일자리 그리고 노인 일자리, 이 노인과 신중년 이런 세대에 대한 일자리 정책도 좀 상당히 예, 중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신중년이라고 하면 이제 청년기를 넘은 40세서부터 노인이 되기 전 64세까지 네. 거기를 신중년이라고 하는데 익산 시민의 3분의 1을 넘게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조사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 지금은 IMF 이후에 너무나도 청년 투입이 빨라져 버려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일을 필요로 하고 또 아이들을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그 나이거든요. 네. 그런데 직장에서 이렇게 실직이 되고 하면은 그분들이 너무나 가격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들 일자리 못지않게 그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갈증이 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담 기구를 별도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최초로 우리 익산에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신중년 일자리 센터라 해가지고 중앙체육공원 옆에 그 센트럴파크 옆에 상가를 한 10동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만들어서 거기서는 모든 재취업 교육, 또 역량 교육, 또 인생 설계, 뭐 전반적으로 신중년들이 가시면은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중년들께서도 이제 고민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거기 찾아가서 상담을 하셔라.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대개 이제 경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상당히 전문 기술이 있고 조금만 저희들 튜닝하고 이렇게 좀 지원해드리면은 바로 또 전문 분야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 근대화에 전부 다 그 주역들 역할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재교육,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폴리텍이나 뭐나 뭐 그 교육기관들 있잖아요. 거기 또 이용해서 맞춤형 교육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신중년 일자리 센터가 만들어지면은 아마 그 신중년들께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기 퇴직을 했다고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신중년 일자리 센터를 찾아가면은 여기서도 뭐 일자리를 비롯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특히 이제 문화 관광 사업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변화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백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이 관광 사업 이것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까? 올해 2023년이 익산 방문을 해죠. 물론 작년에도 익산 방문을 했지만 작년에 연습한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익산 방문을 해가 시작된 게 이제 금년입니다. 우리 익산은 전라북도에 이제 국보가 총 10개 있잖아요. 10개 중에 4개가 익산에 있어요. 그만큼 익산이 역사적으로 전통이 깊은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역사문화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면은 물론 이제 뭐 다 뭐 그 근대 유산이랄지 뭐랄지 다 그 뭐 자연유산이랄지 그런 것들도 장점이 있지만은 이것은 깊이가 있는 것이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은 불 붙으면은 이건 오래 갈 거다. 쉽게 말하면 경주같이 경주가 지금 수십 년간 관광도시로 이렇게 지금 잘 오고 있잖아요. 우리도 경주하고 여건이 비슷해요. 물론 경주하고 자매도시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역사문화 자원을 이용하면은 정말 깊이 있는 관광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금년도에 사실은 그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거의 미륵사지나 왕궁리나 그다음에 그 탐방 거점센터나 서둥생가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거의 그 공사가 끝나거나 진행 중이에요. 그것들이 다 되면 이제 연계해서 이제 그 백제권, 특히 또 우리는 익산에 오면은 부여 공주가 다른 것이 익산에서는 만의 또 역사까지 같이 즐길 수가 있어요. 익산에만 독특하게 있는 만, 이게 익산이 만의 성립지고 만의 세력을 토대로 해서 또 백제가 마지막에 천도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고대 2000년 넘게 된 그 고대부터 근대문화유산까지 골고루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드는데 그동안에 이제 관광 개발이 조금 덜 돼서 저희들이 좀 뜨지 못했는데 이제는 익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본 인프라는 됐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들은 것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들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각광을 받았던 것이 그 야간 축제를 많이 했어요. 비스 축제. 네. 비스 축제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왕궁리에서 문화재 야행. 그 최근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많이 놓쳤는데 첫 해에 거기 그 5월달에 벚꽃나무 밑에서 야행을 했을 때 그때는 코로나 하기 직전인데 정말 그때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 와봤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싶어서 자꾸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전국이었었고 그 행사 기간 중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24,000명이 다녀갔습니다. 3일 동안에. 이게 그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문화재 야행이 금년에는 더 크게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또 그 세계유산 축제라고 해서 부여, 공주, 익산 같이 이렇게 또 공동으로 하는 축제, 그것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 열흘 간인가 기간도 길고요. 예, 그 축제에서 세계문화유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공동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미디어 아트 쇼라고 이제 보셨잖아요. 네. 제가 그 재작년인 것 같은데 벌써 그 익산 미륵사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보고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미륵사지가 굉장히 넘지 않습니까? 이 넓은 곳에 어떻게 사람이 다 채워질까 그랬는데 그날은 공간이 정말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었는데 그 미디어 아트 그 쇼를 그때 제가 2년째 했죠. 이제 계속 금년에도 계속 할 것이고, 또 미륵사지는 현재 지금 메타박스로 복원이 돼 있어요. 제페토에. 네. 그래서 메타박스에 이제 젊은 사람들 가면은 집에서 옛날 미륵사지 모습을 그대로 즐길 수가 있고, 실제 또 자기 가서 불공도 드리고 이렇게 시주도 할 수 있고 이런 또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륵사지를 디지털 복원하는 걸로 지금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있어요. 디지털하고 경제 환경사고 두 개는 실제 실물로는 복원을 못하니까 디지털로 해가지고 복원을 하자는 것이 그대로 이제 국가 정책이 반영이 돼서 그 디지털 또 복원이 되면은 그것 또한 볼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야간 경제 관광 특구를 지금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은 이제 주간에 야간 관광 시대가 되거든요. 그 야간 관광을 빨리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야간 관광은 결국 오면 자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옥마을이나 어디나 아쉬워하는 것이 뭡니까? 왔다가 이제 거쳐가는, 네. 지나간다는 건데, 야간 관광은 하면 거의 대부분 분들이 주무시고 가시거든. 근데 우리 익산은 지금 우리 야간 관광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지가 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얼핏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세계유산 탐방센터가 네. 작년에 연말에 착공이 돼서 내년이면 이제 그것도 준공이 되고, 서둥생가터도 이미 지금 이미 공사 진행 중이죠. 내년 말이면 그것도 준공이 되고, 그래도 또 그쪽 일대는 전부 다 관광 개발은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나바위 성당에 또 그 성지문화 체험관을 지금 짓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성지문화 체험관에 되면 그것도 종교 관광. 금년대 종교 관광을 해봤는데 그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습니다. 4대 종교 공동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특히 익산성 한 것이 가장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가졌던 것이, 익산은 그야말로 4대 종교가 어우러진 성지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살려서 저희들이 또 종교 관광도 더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문화 관광, 특히나 이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이 문화 관광 사업이 익산에서 그야말로 꽃피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그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이 상당히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특히 야간 그리고 미디어 쇼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새로운 어떤 그 볼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동안 익산이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혁신 성장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해서 신산업을 어떻게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 익산은 말하자면 이제 농식품 그리고 동물 헬스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 혁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통 관련 사업, 이런 것들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선정이 된 익산역 복합 개발 사업, 올해는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또 익산역 주변에 또 자율주행 서비스, 이것도 이제 시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익산역과 관련된 교통 관련 도시로서, 교통 중심 도시로서 어떻게 발돋움할 거냐, 이것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익산 미래를 끌고 갈 그 양대 축 신산업은 첫 번째는 바이오 산업입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그 행정 조직을 개편을 해서 농정국을 바이오 농정국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모든 농정 업무에 바이오 지금 색깔을 입히고 있거든요. 그 바이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농산물을 만들어서 부가가치 높이려면 그다음에 하는 것이 식품이거든요. 식품 다음에 부가가치를 더 높이려면은 의약품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생명과학을 이용해서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바이오 산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오 산업을 좀 선점하고 이제 가고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계기가 드는 것이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저희 2년 전에 국가의 공모사업이 땄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린 바이오라는 것은 이제 식품하고 그 동물인데, 식품 동물 이용은 고부가가치 산업, 생명과학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그 산업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벤처 기업들을 쉽게 말하면은 사관학교에 벤처기업 사관학교, 거기서 양성을 해서 창업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죠. 네, 식품 분야. 네, 그렇죠. 바이오 분야. 바이오 분야.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동물 분야인데,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또 우리 익산 이제 클러스터가 식품 클러스터가 있잖아요. 헬스케어 클러스터, 양대 클러스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교통 분야에 그 환센터 위에도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센터, 작년에 우리 시범지구로 저 선정을 받았거든요, 작년 연말에. 그 지금 연구개발비가 조 단위로 매년 공모를 해요. 근데 시범지구가 돼야만이 그 연구개발 사업에 응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년도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저희가 익산역을 중심으로 지금 5개 노선을 지금 저희들 시범지구로 선정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첫 단계 노선이 서부역에서 배산 체육공원까지 그 노선을 이제 자율자동차 시범 운행 구간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자동차가 시범 운행이 돼서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은 연구기관도 유치하고 기업 유치도 하고, 자율자동차 그 기업을 저희들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복합환센터는 우리 전에부터 해오던 것 때문에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작이 돼서 복합환센터가 되면은 익산역을 중심으로, 익산역에 그 철도 교통 운행 체계가 바뀌지 않습니까? 운행 횟수가 3배로 늘어난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네. 3배로 늘어나면서 장항선이 또 거기에 중고속화되고, 또 새만금 인입철도가 생기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김천철도, 전주 김천철도가 이제 조만간 지금 상당히 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주 김천철도가 개통이 되면은 결국은 출발지는 전주가 아니고 익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철도는 결절점 중심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전주 안게 익산 김천 사업인데 공사 구간만 들어서 전주 김천 사업이라 그런 거거든요. 이 익산역 기능이 얼마나 커지냐 이거죠. 이 커지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복합환센터를 운영을 하면은, 익산에 지금 우리가 정규 인구는 30만이 안 되지만은 유동 인구는 1년에 2천만이 넘는 걸로 나와요. 2천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되면은 앞으로 미래 산업은
그것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산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랄지 이런 그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해서 좀 목전에 좀 두고 있는 것이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이제 언젠가는 될 건데 올해 될 거냐, 내년 될 거냐. 됐으면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시민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목화 진행 중인데 사실은 그 4년 전, 5년 전에 총선 때도 대통령이 공약을 해서 익산 시행량 현수막으로 2배 하다시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잔뜩 기대감을 올려놓고 지금 4년 동안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기필코 해야 되겠다. 왜 해야 되는 거니? 저희가 지금 식품 클러스터 분양률이 80%가 넘어요. 80%가 넘는다는 소리는 10,000평 이상 요구하는 큰 평수를 요구하는 기업들한테 지금은 땅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업 유치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이제 지금은 조그마한 기업들밖에는 저희들 유치를 못해요. 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데 보통 5, 6년이 걸려버려도 아무리 빨리 해도 5, 6년이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꼭 지정을 받아야 되고 현재 지금 국토부에서 국가 산단 지정, 신규 산단 지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그동안 현재 평가도 받고 해서 상당히 이제 평가 점수는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다른 데하고 틀린 게 다른 데는 국토부가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는 국토부 관할이지만 우리는 농식품부라는 주무부처가 있잖아요. 농식품부에 동의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이제 1단계 했던 그 성과를 분석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전 전략을 잡는 용역을 하고 있어요. 농식품부에서는 용역 끝난 다음에 좀 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하는 김에 지정 안 하면 또 몇 년 늦어질 거 아니냐. 네. 올해 지정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가 조금 어거지를 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지역의 정치권에 특히 국회의원들 그렇게 막 고생들 하셔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아마 성의를 봐서라도 이번에는 꼭 지정이 될 것 같다. 이게 2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2월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저는 잘 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제 여러 가지 신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동물 헬스케어 산업, 이것은 좀 시민들한테 좀 낯서는 것이 돼서 이 동물 헬스케어 산업의 클러스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가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에 인수국동 전염병 연구소 있잖아요. 네. 그 일대에다가 조성을 한 거예요 지금. 네. 그 일대에다가 동물케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거기는 이제 전북대학교 땅하고 도청 땅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어서 뭐 토지확보에는 뭐 큰 시간이 안 걸릴 것 같고 기왕 있는 부지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뭐 경쟁 도시도 많이 있죠. 뭐 우리 익산만 뭐 하라고 하는 데는 없지만은 경쟁 도시들을 설득해가면서 저희가 주도권을 잡고 가려면은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근데 네. 1단계, 2단계 일단 이제 주도권을 잡았어요 저희들이. 이걸 토대로 해서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가 벤처타운 만드는 거. 동물의약품 벤처타운 만들면은 동물 그 제약회사들이 다 익산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효능검증센터에서 거기서 평가를 받아야 그래야 그 자기들이 시제품 그 시제품 생산하고. 만드는데 네. 그 평가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번 와서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상주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 올 수가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벤처타운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네. 지금까지 익산의 계묘년 설계를 정원율 시장부터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행복과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꿈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정 설계를 다양하게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에는 많은 정책들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물론 여건이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걸로 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극복해오고 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금년도에도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응원, 또 지지, 종전과 같이 변함없는 그런 응원을 해주시면은 저는 어려운 난관은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되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개묘년 새해에도 시정을 관심 있게 또 애정을 가지고 잘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던 친지 가족들 이제 제대로 된 명절을 처음으로 치르신 것 같은데, 정말 활짝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명절 맞으시기 바라고, 또 시민 여러분들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익산시의 새해 시정의 비전과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익산시의 이런 야심찬 계획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연말에 성적표가 기대가 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헌율 익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